여기에 홍명보가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출국에 앞선 인터뷰 발언이 화제입니다. 여기에 홍 감독의 아내가 SNS에서 직접 팬들에게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은 11일 공식 SNS를 통해 홍 감독과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엔 울산 팬들의 날 선 댓글이 주로 달렸습니다. 팬들은 응원은 못하겠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부정하지 않겠다. 리그 2연패 해놓고 욕먹고 나가는 감독은 처음 본다. K리그와 울산은 대한민국 축구가 아닙니까? 이게 감독이야? 등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댓글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홍 감독의 아내 조수미 씨가 대신 팬들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조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죄송합니다라는 댓글로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나 축구 팬들의 반응은 냉담한데요. 지금 아내분이 사과할 때가 아니다. 홍 감독의 진정성을 갖추려면 잘못된 선임 절차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며 많은 축구 팬들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홍명보가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출국에 앞선 인터뷰 발언이 화제입니다. 홍명보는 현대 축구는 분업화가 트렌드이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칭 스텝의 분업화, 세분화,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여 외국인 코치를 선임할 계획이다.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코치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서 면접을 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며 나의 마지막 도전에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멍멍이 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대표팀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 경기력의 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다. 규율, 룰이 아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또 한 번 시전했습니다. 결국 전술은 외국인 코치에 맡길 거고 자신은 대표팀 문화, 즉 빠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대 축구가 분업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홍명보를 응원해 줄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며 희생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을 적게 받던지요. 힘들다 다 한 축협인데 홍명보한테 최소 20억에서 30억을 주고 장기 계약에 외국인 코치 2명입니다. 거기에 수준 높은 사람 데려온다는 소식이기에 돈도 꽤 들 것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며 막장으로 원칙 없이 절차 없이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협회입니다. 또한 외국인 코치 2명 선임은 홍 감독이 협회에 요청하여 수락된 선임 조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받아야 하고 해줘 축구 해야 하니 좋은 전술 코치 2명도 줘야 해. 그럼 하겠다 였습니다. 희생과 도전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선임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으로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에 이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축구계 안팎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없었고 부위원장도 없었으며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 인원인 7명이 안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각 위원장은 겸임이 불가하지만 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아닌 이 위원장을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유 장관은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이 8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파리올림픽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